너무너무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몰랐던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저도 오늘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매일 드라이하고 스프레이까지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막 트리트먼트도 하고 막 비오틴도 챙겨 먹고 이러거든요. 혹시 또 솔루션이 있을까요? 모발 자체에 손상이 많이 간다면 그것은 손상을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펌하고 염색, 탈색은 염색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두피 자체는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모발 끝이 손상이 된 거는 그거는 잘라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 이제 비오틴도 말씀하셨는데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탈모에 도움이 될 거냐? 그거는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뭐 그걸 복용하는 거는 좋지만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탈모가 100% 예방될 거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발 자체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두피의 염증을 줄이면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하 씨 무대에서 저도 이제 방송을 매일 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나 이런 뭐 그 제품들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스프레이나 거는 무스나 이런 거 제품을 사용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걸 썼을 때는 뭐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온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대신 이것을 제품을 머리에다 쓴 채로 그대로 주무실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 바로 씻어내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꼭 병원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그렇죠. 않은 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탈모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얘기한 탈모는 이제 안드로겐 탈모증이라는 건데 제가 안드로겐 탈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얇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얇아질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탈모가 진행이 돼도 얇아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는 뒤통수. 뒤에? 예. 여기는 굵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도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네. 여기보다 다른 부위가 머리가 얇아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는 모르고요. 네.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만져보시면 네. 이 굵기를 손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뒤통수보다 윗머리가 좀 얇아져 있다. 그러면 아, 내가 탈모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기에는 탈모처럼 보이는데 뒤통수나 윗머리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머리가 얇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타고난 머리카락 자체가 얇으신 분들은 그걸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는 갑자기 방송 중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탈모 치료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 치료만 하면 99.9%는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대 이제는 99.9%, 40대 이후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90% 이상은 더 이상 진행 안 되게는 막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막아놓고 거기서 얼마만큼 되돌릴 수 있는지 이건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뭐 가급적 빠른 시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단하고 또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고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먹는 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알려진 치료법은 먹는 약, 바르는 약, 모발 이식 수술, 최근에 이제 레이저 치료까지 이제 같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맞는 치료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탈모 치료는 치료하는 동안만 좋아져요.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든지 간에 치료하는 동안은 좋아지면 치료를 끊는 순간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 으로 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하실 계획을 잡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은 콩 먹으면 두피에 좋다, 머리카락에 좋다 이렇게 챙겨 드시거든요. 뭐 검은 콩 미역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 음식물인가요? 음식만으로는 좋아지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콩 종류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씨째 먹는 과일, 껍질째 먹는 과일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이제 껍질째 먹는 과일이나 씨째 먹는 과일, 콩에는
항산화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두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염증을 좀 줄여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콩 자체에는 이제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유사한 그런 물질들을 함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갱년기 장애 때도 이제 콩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런 파이토에스트로겐들이 결국에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좀 억제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시는 건 좀 추천은 하지만 검은 콩만 먹는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환자들 더 많이 늘어나면 기존 환자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걱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늘어나면 또 뭐 환자들 오시는데 또 열심히 봐드려야죠. 뭐. 하여튼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탈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허창훈 교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우리 두피 관리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에 관해서라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